우리는 회계를 하려면 이런 논리에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야 돼. 그러려면 일상생활을 버리셔야 돼요. 일상생활 안 버리면 회계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셨죠? 꼭 버리셔야 돼, 일상생활을. 업무하실 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 미리미리 여러분 비용 처리하지 실제로 떼어먹혔을 때 비용하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나. 자, 보자 여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이제 우리 항상 대손 쪽은 외워주셔야 돼요. 대손 쪽은요. 무조건 우리가 12월 31일에 대손을 예상해야 돼요. 왜 12월 31일날 예상하냐면 못 받을 것 같은 채권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주주들한테 위험성 여부를 경고해야 돼. 경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회사가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있대요. 그 말은 요때 채권 있다는 요때 수익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적혀있네. 외상 매출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원이 있는데 기말에 아직 떼어먹힌 건 아니잖아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쓰면 직접 빼버리는 게 되잖아요. 지금 못 받은 게 아니거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뿐. 그래서 대손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미리 채워뒀어요. 1,000원. 대손에 사용하기. 충당이 쓰는 거니까 대손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뒀어요. 라는 거예요. 즉 가뭄이 나중에 가뭄이 발생하면 1,000톤의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사온 거예요. 미리.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자, 이익이중.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대변 늘리면서 물 사왔으니까 비용 미리 처리해야죠. 그렇게 했죠. 자, 그랬다가 이제 이기 중에 실제로 대안이 파산했대요. 파산은 망한 거지, 망한 거. 망해가지고 여기 800원을 못 받게 됐대요. 외상 매출금 중 800원을 못 받게 됐으니까 얘는 대손이 확정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비용 처리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럴 줄 알고 미리 물 10만 톤 10만 톤이 한다. 1,000톤 채워뒀거든. 1,000톤 채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가뭄이 발생했는데 800톤의 물만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미리 나는 가뭄이 예상돼가지고 1,000톤의 물을 미리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800톤의 물만 필요한 거잖아요. 가뭄이 발생했는데 800톤의 물만 필요한 거야. 대손이 확정된 건 가뭄이 실제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대손의 예상은 가뭄을 예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실제로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 까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까요. 확정됐으니까 이제 못 받게 된 거 맞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럴 줄 알고 물 미리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는 물 1,000톤 채워뒀잖아요. 뒀으니까 800톤 방류하면 되겠죠. 1,000톤 중에. 그럼 1,000톤 중에 800톤 방류니까 감소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이제 얼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물 방류하고 나서. 아직도 댐에 물 200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1,000톤이라는 물 중에서 800톤 방류했잖아요. 아직 댐에 200톤 있지, 물.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게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원 남아 있어요. 200원.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2기 말이 되면 대손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말에 예상하냐면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날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이제 2기 말에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이제 5만 원 됐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5만 원 된 거, 5만 원. 맞죠? 5만 원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회사가 3% 정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추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도 대손을 예상한 거죠. 이렇게. 이게 대손의 예상. 즉, 가뭄이 발생할 것 같아서 1,500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1,500톤의 물을 사와요? 아니, 이미 200톤 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12월 31일에 지금 댐에 있어야 될 물은 1,500톤인데 이미 200톤의 물은 있잖아요. 댐에. 있으니까 1,300톤만 새로 사와가지고 채워두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손 충당금, 요게 댐에 있는 물 채워두는 거잖아요. 방류시키면 대손 충당금이란 물을 없애버리는 거고. 맞죠? 채워두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란 물이 증가해야지. 댐에 있는 물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댐에 물 200 있잖아요. 200 있으니까 1,300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올 물은 1,300톤의 물만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차변의 비용은 1,300만 잡고 이렇게 어떤 논리 제시겠어요? 일단은 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긴 처음부터. 왜냐하면 회계적 논리에 여러분들 아직 익숙해지실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씩 데이터를 누적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분명히 맞긴 한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애들을 나중에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다 보면 논리에 익숙해지. 회계 논리에. 회계는 위험을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조기에 인식하는 거구나. 왜냐면 주주들한테 저희 위험이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가 소송당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예전에 한번 그 전기차 배터리 아세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 났거든요. 화재 났는데 우리 그 화재 난 회사가 소송 걸린 거예요. 걔네 배터리 때문에 화재 났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회사는 상장 회사였다면 상장 회사니까 주주가 있겠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아직 우리 회사가 손해는 안 났잖아요. 왜냐 아직 판결 안 났거든. 맞죠? 판결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책임이 확실하거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소송에서 소송 비용 나갔을 때 비용 잡은 게 아니라 미리 비용 처리했어요. 왜냐면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 질 것 같아서요. 미리 알려드릴게 이렇게 알려줘야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뭐 원일 없나? 근데 갑자기 소송에서 져봐요. 뭔 일이 생겨요? 갑자기 주가 뚝 떨어지는 거야. 주주 입장에서 대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경고해 주는 거예요. 조기 위험성을. 이렇게 다 해. 회계는. 아셨죠? 내 돈 가지고 가면 그럴 일 필요 없지. 오케이? 요거에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요. 그만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게요. 보시면. 자, 대손의 확정은 못 받았다예요. 아까로 따지면 가뭄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뭄이 발생하면 미리 채워둔 물이 대손충당금이었죠. 그죠? 그래서 미리 채워둔 물을 먼저 방류한다라고 했죠. 요 상계가 뭐냐면, 죄송한데, 외워주셔야 돼, 앞으로. 회계하면서 상계라는 말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계는 퉁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분계는 여러분들 퉁치는 게 아니잖아요. 분계는 분계를 끊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계라는 표현은 분계로 따지면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없앤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예. 상계라는 표현을 회계 2급 때는 얘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회계 1급부터 가시면 상계라는 표현 더럽게 많이 써요. 진짜로. 그래서 꼭 알고 계시는 게 나아요. 미리.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분기할 때 상계하고, 근데 죄송한데 나와요. 회계 2급도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하고 상계했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을 까면 돼.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 문제에서 뭐냐면 내가 외상매입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만 원이래.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15,000원이래요. 얘를 상계했대. 그럼 상계하면 나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5,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 5,000원. 상계하고 5,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걸 분기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회계급 때 냅니다. 실제로. 이거 분계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 상계는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예요. 분계는 그럼 분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없애는 거 차변을 없애는 거고요. 맞죠? 2만 원. 이 분계를 통해서 외상매입금이 0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채권,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을 없애려면 대변을 없애야 되겠죠. 이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럼 나머지 보통예금 5,000원 이렇게 문제 끝난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시험에서 상계하라라고 하면 분계 문제에서 분계 문제에서 상계하라라고 하면 그냥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편을 까세요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많이 중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이 발생하면 그럴 줄 알고 미리 채워둔 물부터 방류. 근데 부족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상했던 내가 가뭄에 대비해서 채워둔 물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물이. 더 필요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더 사와야지. 이렇게. 됐었죠? 꼭 기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자, 외상 매출금이 1,000원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정 과목을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까지 신경 쓰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비용이라고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계정 과목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비용이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우리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출 채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니까. 자, 외상 매출금 1,000원 중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50원이래요. 그럼 실제로 못 받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350을 못 받았는데 그럴 줄 알고 회사가 이미 300의 물을 채워둔 거예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긋냐 하면 일단 채권 350원은 이제 명확하게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350 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물 채워둔 거 300원 있잖아요. 맞죠? 얘부터 먼저 방류. 맞죠? 근데 추가로 50톤의 물이 필요하니까 얘는 사와야지. 사와서 방류. 그럼 일단 대손충당금은 아까 채권을 빼는 채권, 자산,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대생이에요. 그럼 대변대생이니까 얘를 차변으로 까요. 근데 여기 화면 보세요. 좀 이따 실기할 건데 오늘만 좀 잘 넘어가시면 돼. 실기하실 때 여기 보세요. 아까 감가상각누계 감가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누계 꽤 많죠. 여기 이게 전부 다 감가상각 자산들이란 말이에요. 얘네 보시면 그렇죠. 마찬가지 대손충당 검색해보 대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채권을 빼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 여기 다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냐를 걸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거세요라는 뜻입니다요. 자, 그럼 나머지 50원만큼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더 손해본 거죠. 맞죠? 요건 비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암기 들어가야 돼, 암기. 자, 이렇게 우리가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이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라고 해요. 암기, 암기. 네, 근데 대손 삼각비는 성격이 뭐냐면 암기예요. 잘 나와요, 시험에. 대손 삼각비는 우리가 성격이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왜? 매출 채권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나? 여기 있잖아요. 그럼 대손삼각 이렇게 있네. 여기 보이세요? 대손삼각. 그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있죠. 이게 매출 채권과 관련된 비용이다라는 뜻입니다. 대손. 물론 회계를 배워야 이해가 되는 거죠. 회계를 배워야. 그래서 여기 판관비 쪽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쪽. 여기 판관비.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못 받게 되는 게 꼭 매출 채권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미수금은 제가 여기 아예 써놨지만 매출 채권은 아니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의 채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사례만 채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미수금 까야 되겠죠. 못 받았으니까. 그럴 줄 알고 300원은 물 채워뒀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없애요. 물 방류. 그러고도 50원만큼 필요하죠. 예상치 못하게 손해본 거예요. 50원만큼. 그럼 차변에 조심해야 돼요. 얘는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영업 외적인 비용이 돼야 돼요. 우리 영업의 비용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비용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계정 과목을 뭐로 쓰냐면 앞에 기타의를 붙여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표현해야 있나? 있네. 여기 있네.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는 거, 이 회사가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비용 잡았구나, 대손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맡겨볼게요,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67, 367페이지. 367페이지. 몇 번이냐면 8번. 367페이지 8번.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좀 쉬겠습니다. 좀만 하고, 그 다음에 실기 들어갈게요. 아직 대손 조금 남았어요. 됐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미림전자라는 회사가 파산했대요, 그죠? 여기? 파산? 파산해서 미림전자라는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6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260만 원 떼어 먹힌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이고, 안타깝다. 근데 그럴 줄 알고 내가 30만 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다 예상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만큼 쌓아뒀어.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230만 원 더 못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중단금 자격은 30만 원이다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도 해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대손 중단금을 물 쌓아둘 때 쌓아서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손 중단금 잔액이 30만 원이다라는 건 회사가 미리 비용 처리한 게 30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비용한 게 30만 원이니까 나머지 230만 원만 비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 까야죠. 그리고 물론 여기 미림전자 거셔야 돼요. 실제로는 260만 원. 그럴 줄 알고 30만 원은 대손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둔 게 있잖아요. 충당히 쌓아뒀다라는 뜻이거든요. 쌓아둔 게 있으니까 쌓아둔 걸 줄이면 되겠죠. 감소. 대손 충당금은 채권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대손 충당금 30만 원. 근데 예상치 못하게 230만 원 더 못 받게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적어야 돼?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매출 채권이니까 여기에 대손 삼각비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3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해요. 하다 보면. 초반에 막 이론이 너무 힘든데. 자, 우리 좀 쉬었다가 9시 10분에 대손 나머지